강원 1도 1국립대가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대학 평의원회를 통과하며 사실상 마지막 고비를 넘었습니다. 통합 강원대 출범까지 교육부 심의만 남겨놓고 있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1990년대 대학생들의 MT 성지였던 강촌의 쇠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싱크홀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육동환 춘천시장이 싱크홀 사고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가 6월 14일부터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나태주, 박군의 태군 노래자랑 시즌2 결승전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통합하는 강원 1도 1국립대가 사실상 마지막 고비를 넘어 교육부 승인만 남기게 됐습니다. 내년 3월이면 국내 최대 거점 국립대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데다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지난 28일 각각 대학 평의원회를 열어 양대학 통폐합 신청서를 심의해 가결했습니다. 투표 결과 두 대학 모두 찬성이 71%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는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데 다음 달 중순쯤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교육부 승인이 내려지면 두 대학은 통합 강원대로서 2026학년도 입시 전형 계획을 수립해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어떤 일개 국립대학이 아니고 이 강원대학도를 대표하는 고등교육의 거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통합 강원대는 춘천과 강릉, 원주, 삼척 4개 캠퍼스에 학생 수 3만 명, 교수 1,400명을 갖춘 국내 최대 거점 국립대학으로 내년 3월 출범합니다. 특히 총장 산하에 캠퍼스 총장이 배치돼 캠퍼스별로 입시와 교무, 학생 업무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3월 통합 강원대가 출범하게 되면 국립 강릉원주대는 개교 80주년, 강릉원주대 명칭이 만들어진 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대학 내부 심의 과정에서 조직 신설과 인력 재배치 등을 놓고 직원들이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또 강릉과 삼척에서는 향후 정원 감축이나 대학 규모 축소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상생 발전을 위한 통합을 지지하지만 특정 캠퍼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통 끝에 대학 내 심의는 통과했지만 통합대학 출범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한 부담입니다. 당장 전산망 통합부터 입시 전형 확정, 조직 구성과 이를 위한 학칙 개정까지 일정도 빠듯합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통합준비위원회를 강화해 강원 1도 1국립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대학들이 통합을 할 때는 양대학이 통합해서 양대학의 시스템이 완전히 융화가 되고 정비가 되기까지는 약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녹여나가면서 같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이고. 통합 강원대는 춘천을 교육연구 글로벌 거점, 강릉을 지학연 협력 거점, 원주를 산학 협력 거점, 삼척을 지역산업 거점으로 각각 운영하며 특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옛 명성을 잃어버린 강촌, 그동안 쇠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오늘은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그동안 추진됐던 회복 노력과 실패 요인들을 짚어봅니다.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대 국내 최초로 출렁다리가 건설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던 강촌.
하지만 1985년 출렁다리가 철거되면서 랜드마크를 잃은 관광지로 남게 됐습니다. 지난 2015년 옛 추억을 되살리겠다며 작은 출렁다리가 새로 세워졌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00m짜리 큰 거 있는데 그거 철거하고 찔끔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는 것. 만들어는 놨어. 근데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아예 없다고 보거든요. 강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출렁다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촌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가평군과 함께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를 추진했습니다. 6년 동안 공을 들였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광촌을 좀 살려보려고 했던 그런 계기도 있었거든요. 좀 많이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이 넘어야 되고 또 그 10만이 넘는다는 그 관광객을 데이터로 달라 그래서. 옛 강촌역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됐지만 역 주변 상권은 과거의 활기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옛 역사 안에 조성된 도자기 공방은 주말에도 찾는 사람이 10명도 채 되지 않고 특구 지정 무산 이후 관광 안내 데스크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최근 춘천시가 다목적 야외광장을 조성하는 MT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강촌 주민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동네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 망하는 동네를 살려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여러 가지 축제가 강촌에 많이 기획돼 있고 저희 주민들이 그 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축제를 유치해도 개최할 장소가 없어요. 그 장소를 마련해달라는 거거든요. 되살리려는 시도는 계속됐지만 관광객 유입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강촌은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춘천시가 집안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 시설물을 전면 점검합니다. 시는 최근 서울 등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촘촘하고 더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지하시설 인근을 대상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진행하고 2029년까지 도심 노후 관로를 집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춘천시에서는 총 13건의 소규모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굴착 공사 중 흙막이 부실, 노후 상하수도관 균열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육동환 춘천시장의 브리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춘천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중점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신고와 초동체계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시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민원 콜센터, 봄내 소식지를 통해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71명의 안전보안관과 버스 택시 종사자들로 구성된 운수 종사자 파수꾼 체계를 활용해 생활 속에서도 위험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겠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1시간 내에 현장으로 출동해 긴급 안전 조치를 실시하고 원인에 따라 신속하게 복구를 착수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지하 공사장 12곳을 대상으로 5월부터 흙막이, 차수시설, 지하수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유관 검사와 누수 탐사를, 하수도는 집안 층하가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서 CCTV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 상하수도 관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상수도는 2025년까지 552억 원을 투입해 32.5
10km 구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매년 3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정비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1차 사업으로 19.2km를 완료했으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534억 원을 투입해서 도심지 관로 정비를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AI 기반 도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 사업을 2026년 7월까지 완료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 포장 하부의 작은 틈이나 집안 침하 징후까지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만들겠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즉 GPR의 분석과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더 정밀하고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북 산불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은 도심까지 위협했는데요.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산불 확산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3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260헥타르로 축구장 364개 면적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피해도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4개 동 일부가 불에 탔고 이양기 등 농기계 7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쯤 함지산 구분응선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확산하자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1, 2, 3단계를 순차적으로 발령했습니다. 소방청도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화 2시간여 만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산불이 도심이랑 가까운 데 있어서 요거는 자칫하면 이제 진화 자원을 제때 빨리 투입을 안 하면은 대형 산불로 금방 번질 우려가 있어서 청소도 아예 관심 가지고 인근에 있는 모든 진화 자원들을 최대한 끌어 많이 모았습니다. 처음으로 야간 진화가 가능한 수련 헬기 2대를 투입을 해서 강풍을 타고 불티가 사방으로 날아가는 비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불은 최초 발화지인 노곡동에서 동쪽으로 1, 2km 떨어진 조야동 민가 인근과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서변동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노곡동과 서변동, 동변동, 구암동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서 한때 2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팔달초등학교 등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그 산불 보면서 내가 맨날 울고 있었어요. 우리 집도 지금 바로 산비치인데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그 현실이 어제 딱 우리 내인데 닥치더라니까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심정을 알겠더라니까 여기 자보니까. 아이고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하고 많이 틀리지요. 어제는 참말로 너무 참 겁이 나고 불안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도.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빠르게 번졌던 대구 산불은 야간에도 헬기와 인력을 현장에 집중 투입하고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유도하면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산불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동해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오는 6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라벤더 축제에는 라벤더 정원을 비롯해 미로 정원, 네트 체험시설, 수상 레저존, 먹거리존 등 다양한 체험형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또 나태주 박군의 태군 노래자랑 시즌2 결승전이 진행되고 라벤더 트레일러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29일 오전 9시 30분쯤 원주시 무실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직진하는 승용차와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충돌해 운전자 38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